그대에게 주민. 세월이 5년, 10년 흐르더니 어느새 15년이 지났고요. 지난 모든 계절마다 음악으로 위로와 공감을 전해줬는데요. 올 겨울 또 한 번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안고 돌아온 3인조 밴드죠.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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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우후. 네, 저희는 또 네. 처음 뵙지만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 많이 와주셨잖아요. 네, 세 분 2CM 뮤직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맡고 있는 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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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네. 보니까 네. 원래 우리 유진님이 먼저 하시려고 했는데 네. 목소리를 덕원님이 이렇게 약간 치고 나오는 바람에 팀 내에 그런 경쟁 구도가 있나요? 누가 먼저 하냐 선착순이에요. 아, 그래? 눈치 게임 약간. 아, 저는 먼저 하려는지 몰랐었어가지고 안 보여서 얘기했는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딱 인사하면서부터 이 추운 날씨에 온기가 딱 전해지는 것 같은 아. 느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네. 함께하게 돼서. 아니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내셨던 음반 목록을 좀 이렇게 쭉 보니까 2007년 10월 31일에 처음 앨범이 앵콜 요청 금지를 네, 네. 맞아요. 내셨더라고요. 약간 노래 제목은 좀 도발적이긴 해요. 아, 앵콜 그렇죠. 요청 저는 그 노래 제목을 그 당시에 좀 재밌게 이름을 지어서 네. 그것 때문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네. 언제 되게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었구나. 네.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이 다 그런 감각이 좋으신가 봐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 팀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쵸. 그거를 되게 여러 개를 해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신다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뜻인데요? 아니 사실 저희는 원래 뜻을 생각을 네. 하고 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좀 인디 밴드 이름은 좀 재미있게 좀 신기하게 짓는 좀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네. 이제 뭐 좀 재밌는 단어 같은 것들 없을까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느낌이 좀 괜찮은 걸로 골랐는데 네. 근데 사실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그거. 해서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 브루투스 지금 너마저. 넉넉히 네.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해서 어. 브루투스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네. 재밌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는 그 뉴스 기사 같은데도 네. 누구누구 너마저가 나오면 맞아, 이제 맞아. 브로콜리 너마저 생각이 난다. 맞아 하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네. 너마저를 저희가 좀 선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도 이제 15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네.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15년이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엄청 긴 시간 같지만 맞아요. 사실은 또 느끼기에는 금방 지나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세 분은 음. 어떠세요? 15년 동안 함께하신. 15년. 어떠세요? 뭐 사실 조금 더 됐잖아요. 16년, 그래요? 17년 정도 됐는데. 네. 글쎄요, 되게-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저희 처음 만난 지 이제 아니, 아니, 되게 두 분 경제관계. 저희끼리 잘 안 보이는데 말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보충 설명을 해서 이제 아까 저희가 데뷔 앨범 발표한 지는 15년 됐고 네. 이제 저희 만난 지는 16년, 17년 차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다들 함께 보낸 거라서 네, 나이가 우리 신부님은 24살 토끼띠셔가지고 토끼띠. 네, 지금 24수로 하기로 네, 했어요. 네. 거기서 멈췄어요, 그냥. 15년 네. 전이면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셔. 네. 근데 뭐 눈앞에 닥친 시간이랑 네. 지나간 시간이랑 느낌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나가면 이제 좀 약간 시간이 차곡차곡 접혀 있는 느낌이라 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겪는 시간과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접혀 있는 모습 보면은 확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네네. 일들은 네. 사실 지난 시간들은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아니, 저희가 잊고 있다가 네.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막 확 이것저것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브로콜리 너마저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네. 되게 이름도 특이하다. 음. 브로콜리 너마저 특이하다 했는데 이제는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브로콜리 너마저 알아. 막 이렇게 약간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로 딱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음악도 처음에는 브로콜리 너마저 들어봤어? 한번 들어봐봐 했는데 이제는 또 브로콜리 너마저 하면 생각나는 곡들이 딱딱 있을 것 같고 딱 이미지가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맞아요. 딱 요런 느낌의 곡, 기분이 이럴 때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곡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또 음악 팬들의 반응 때문에 놀란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반응이 뭐 막 너무 저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팬들 분들이 되게 따뜻한 그 온기 같은 걸 보내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뜨거운 어떤 네. 성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되게 따뜻한 온기를 지속적으로 약간 좀 받는 약간 느낌이 잔잔하게 이게 있다고 막 그럴까? 확 정열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것보다는 좀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좀 잔잔하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뜨겁게 울컥하는 느낌보다는 항상 그 온기가 따스하게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많이 들으셨어요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요?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또 활동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때 진짜 네, 저희가 맞아요. 놀라게 되죠. 특히 이제 진짜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네네. 올해 오랜만에 이제 단독 공연들로 막 지방도 가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다 보면 진짜로 저 중학교 초등학교 얘기 계속 나오고 엄마 아빠가 차에서 틀어줘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 뭐 고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반응들에 좀 놀라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저는 부끄러워요. 약간 세월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이번 겨울에 또 새 노래 나오잖아요. 내일 공개될 텐데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가 4집을 준비하면서 그 첫 번째 싱글을 이제 네.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제목이 너를 업고라는 너를 노래예요. 업고 너를 업고 그렇죠. 너를 이제 꺾고 접고 너를 접고. 접고 업고 너를 업고 그러니까 뭐 너를 뭐 기억이나 이제 뭐 네. 이불 같은 거 생각하면 네. 접고도 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업고 이제 걷는 뭐 포대기 같은 거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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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띠 네. 같은 거 하고 이제 다니잖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는 유모차보다는 그 포대기. 없는 걸 좋아해서 포대기는 포대기. 포대기는 너무 옛날 포대기 아니에요? 세대, 요새도 포대기 해요. 세대. 아 그래요? 요새는 또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레트로로. 백투 더 올드 그게 스쿨. 좋았다. 사실 저는 애를 업어본 적은 없는데 어. 포대기를 팔고 제 친구도 샀어요. 네, 아, 없는 게 정말? 편하다고. 과거의 그 유산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이를 업고 이제 걸으면서 이제 뭐 전전긍긍하기도 하면서 막 힘들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면서 걸어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네.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좀 본인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노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기 키우다가 이제 어른 된다고. 네네네. 내가 약간 그런 시기를 지나오는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었었고 사실 저희랑 이제 20대를 함께했던 동년배 분들은 이제 보면 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그쵸, 또 일이 그쵸. 바빠지면서 네. 또 이제 잠시 음악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시다가 또 최근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선물하는 그런 마음도 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네. 너를 업고 왠지 내용만 들으면 이제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앵콜 요청 금지나 유자차를 들을 때는 좀 청년의 느낌이라면 이번엔 조금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성숙한 청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세 분은 이제 신곡 발매를 기다리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막 예전처럼 막 새로운 노래 낼 때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이런 설레임은 이젠 좀 없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래 하면서 그런 것도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요즘 같은 데는 더 그렇겠습니다만 뭐 음악을 하나 발표하는 일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과정으로 놓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한 번 한 번에 막 너무 하기보다는 약간 좀 괜찮은 척 하면서 그런 아무렇지 순간들을 않은 척하면서 예, 넘어가면서 준비했던 네. 것들 꾸준히 하는 약간 좀 그런 마인드가 된 것 같긴 해요. 반응이 좋은가 안 좋은가 슬쩍 한 번씩 확인하고 그렇죠. 예. 네. 너무 이제 또 관측 너무 막 그 신경 쓰면은 또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치 네. 약간 주식 보듯 약간 매일 확인하면 아니 여기서 왜 주식이 나와요?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한동안 보지 말아야 요즘 된다니까요. 몇 달 있다가 확인.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연말에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너를 업고는 내일 발표가 되니까 네. 오늘은 들어볼 수가 없고 네. 저희가 내일부터 저희가 네. 매일매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오늘은 네, 어떤 곡을 들어봐요? 15년의 시작 음. 첫 곡인데요. 앵콜 요청 금지 라이브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앵콜 요청 금지 들어볼게요. 안 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해도 더 이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말아요. 잡는 척이라면은 여기까지만. 제발 내 맘 설레게 자꾸만 바라보게 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단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미련인 걸 알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때 그 맘을 부른다고 다시 오나요? 아무래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이런 말하는 그런 내가 잔인한가요? 제발 내 맘 설레게 자꾸만 바라보게 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미련인 걸 알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때 그 맘이 부른다고 다시 오나요? 아무래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이런 말하는 그런 내가 잔인한가요? 아무래도 네가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말 하는 자신이 비참한가요? 그런 나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이런 말하는 그런 내가 잔인한가요? 안 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
세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말아요. 잡는 척이라면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나서는 꼭 앵콜 하고 싶은데 이 노래는 듣고 나서 쉽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아 근데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 그런 얘기를 특히 네. 이제 처음 곡 발표하고 이제 이 노래가 알려지면서는 아 브로콜리 너마저는 앵콜을 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저희도 이제 앵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네.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이제 뭐 오히려 역으로 이제 앵콜 요청을 이제 먼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앵콜을 아예 안 한 적도 있고 아 진짜요? 한때는 아예 안 하는 걸 컨셉으로 해서 그걸 컨셉으로. 근데 아주 옛날에 이제 네. 초기에 그랬던 것 같고 초기에 이제 끝곡으로 앵콜 요청 그렇죠. 금지를 하고 앵콜하지 마세요. 막 이런.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안 하고 앵콜로 앵콜 요청 금지하는 아. 이게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노래죠. 네. 그렇네요. 제목부터. 이 곡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웃으세요? 왜 무슨 지금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뭔가? 아니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몰라요. 대답이 나올까 저도 지금 기대하는 몰라요. 모습. 사실 저는 뭐 약간 비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짧은 비유들이 노래 같은 데서는 이제 크게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 이제 공연 때는 항상 앵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앵콜을 해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앵콜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맞아요. 앵콜 요청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사람들은 뭐 너랑 한곡 더 해봐 이러는데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이제 어떤 사랑이 끝난 뒤에 갑자기 또 자니? 하고 연락하는 약간 그런 것이 앵콜 요청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경험이 네. 있는 쪽에 이입을 했겠죠. 네. 아니 근데 이 노래도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막 어렸을 때 20대 때 이 곡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저 너무 막 되게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왜 막 뭐 그럴 수 있지 질척될 수 있지 당연히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되게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더 이 심정이 되게 와닿고 되게 그렇지 다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막 마음을 정리한 사람을 또 하라고 그죠. 하는 거는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아니시라고 했지만 전화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로 하는 쪽이었죠. 옛날에는 이해는 이제. 돼요. 그런 마음이 네. 드는 건 하지만 이제 그걸 꼭 눌러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을 갖는 그쵸. 거죠. 끝났으니까. 네. 그대에게 주민 브로콜리 너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라고 하셨지만 사실 공연에서 너무 무대 매너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모든 공연이 중단되고 취소됐을 때도 나름 아이디어를 막 발휘하면서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 힘든 시기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뭐 사실 뭐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고 특히 이제 공연을 개최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일단 뭐 공연을 개최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때는 뭐 관객 수를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 저런 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자연 위축이 되고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럴 때 직접 공연을 어쨌든 저희가 기획을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고 마침 또 저희 멤버 중에 간호사 출신으로 지금은 이제 정신간호학 박사이면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며 중독 타파와 해결에 노력을 하시는. 근데 접어 이렇게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 어떤 것들을 잘 접을 때 이제 정신 건강이 또 이제 해결되겠죠. 네, 보건 전문가시에요. 그렇죠. 보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들 혹은 이제 인력적인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거나 하는 네네. 것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연을 좀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코로나를 극복한 모범 사례로 이제 공연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걸 또 바탕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네네. 또 여러 더 공연을 더 하기도 했었고 이런 경험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그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위축된 시기에 공연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된 이후에도 탄력을 받고 저희가 공연을 계속할 수 있게 돼서 야외에 이렇게 뭐 좋았습니다. 칸도 만들어 놓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래. 저희가 야외에서 네. 앵콜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공연장에서 공연하다가 갑자기 공연장에 하다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앵콜하는 게 저희 트레이드 마크인데 근데 야외에서 모여 있으면 되게 좀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네네. 보시는 눈도 있고 해서 아예 테이프로 이제 1m 공간을, 예, 야외 공간을 이제 테이핑을 다 만들어서 해서 진행한 거죠. 그렇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2020년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했었어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뭐 하면 안 돼. 되게 어려운 상황에 약간 재치와 센스를 발휘해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듣다가 갑자기 앵콜하러 나가셔 뭐 이러면은 그렇게 밖에서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렇게 막 나가시죠.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네. 앵콜이 없나 하고 나갔을 때 여기서 어. 야외 버스킹 같은 공연을 아. 이런 느낌인데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네. 아셔서 조용하게 나오십니다. 이게 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몰려서 나가면 당신 또 안 되는 분위기가 네.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네. 줄을 소소를 서세요. 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실은 좀 질서정연하게 하려면 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았을 힘들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지금 방금 잔디 씨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간호사 원래 네. 전공이 그러면은 네네 간호사를 했었어요. 응급실에서 네. 응급실 간호사를 그 어렵다는 응급실. 네. 어. 뭐 되게 오래는 못했지만 2년 반 정도 간호사 어. 생활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었어요. 딱 인생 여정을 또 이게 확 바꾸신 거잖아요. 아니 이 친구는 인생 여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 하나를 더 덧붙인 건가요? 항상 3인분 정도를 들고 다니는 친구이기 원래 하고 때문에 밴드는 원래 원래 하고 하고 있었고 응급실 네. 간호사 네. 생활을 하면서 일집을 만들었고 와. 네 그런 식으로 아 진짜요? 아니 응급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일집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동료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서 시간이- 죽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작업을 했지? 막 이렇게. 그때는 좀 이렇게 체력이 지금도 좀 좋은 편인데 3인분을 가져다니신다고. 그때보다 그 하늘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별로 그냥 오. 했었어요. 오. 와 진짜 대단하시다. 했었어가지고 물어봐도 되나? 네. MBTI의 ENFP세요? 땡 ENTP? 저는 되게- 완벽히 I예요. I예요. 네, 아. I고 어허. 에너지 방향은 완벽하게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강한 아이인 거죠. 네. 강한 아이 네. 대문자 아이 대문자 아이네요. 대문자 I이기 아니 이게 때문에. 이도 소문자 이가 있어. 소문자 I. 네, 소문자 이가 있어요. 저 소문자 I예요. 외향인데 네. 되게 소극적인 혼자 외향. 있는 거 좋아해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3인조 밴드면은 노래를 한 명만 하고 나머지 음. 두 분은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세 분이 다 노래를 하니까 약간 파트를 나눌 때 힘드신 적은 없어요? 힘들죠. 왜냐면 다들 하고 토크할 때 싶 둘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노래 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저희 팀은 아 그래요? 노래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아. 싶어해서 힘든 것보다는 네. 서로 이제 한 발씩 빼느라고 어. 누가 최고에 남을 것인가. 이거 누가 하면 되겠네.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세 분 저희는 중에 누가 제일 잘하세요 그러면? 노래를 즐기지 노래를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다 빠질 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어떠신가요? 좀 어떨 때는 가위바위보 같은 걸로 진짜요? 네, 주로 오빠가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세월 동안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었고요. 그래도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는 다들 많이 물러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히 잘 무사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그러면- 다 I인 것 같은데요. 네, 서로 하기 싫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완전 공동회의를 같이 하면서 또 그런 시너지가 좋은 효과를 내니까 그 안에서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는 앵콜 요청 금지를 비롯해서 또 발표된 지 좀 오래됐어도 계속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곡 라이브로 청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저희 2집이 2010년에 발표가 네. 됐어요. 벌써 12년 전이네요. 12년 네. 네. 이 집에 이제 수록돼 있는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밤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넌 말이 없었지만 그런 맘이 있어 그런 말이 있어 말하진 않았지 위로가 되기를 이런 말은 왠지 너를 그냥 지나쳐버릴 것 같아서 정작 힘겨운날에 우리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을 하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난 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어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정작 힘겨운 날에 우리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을 하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난 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어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함께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는 진짜 왜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 노래는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이 쓴 노래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요? 네. 아닌가요? 왜? 근데 이때 되게 옛날이잖아요. 12년 전인데. 네. 왜냐하면 막 되게 일 때문에도 지치고 아니면 막 부부끼리 이제 육아를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옆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해줘도 통하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힘드시죠. 너무 그래요. 방금 같은 경우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하원에서 왔는데 남편이 내려오질 않았어.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럴 때 나는 방송을 하고 약간 있고 고갈된 것 같을 때 그리고 막 내 어. 사랑은 아이한테 다 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때 그때 막 그리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막 무슨 말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 말이 별로 도움이 그쵸. 안 되는 것 같을 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되게 이분은 육아를 해본 분인가 했는데 되게 옛날에 쓴 곡이라 그렇죠. 그때 너무 성숙하셨나 봐요. 어렸을 때인데. 사랑의 앞을 좀 아. 끄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그 부모 마음 같은 느낌으로 쓴 거긴 한데. 아 정말요? 어.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또 브로콜리 너마저의 곡들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맞아, 좀 맞아, 주지 맞아. 않나 또 음. 그런 거의 귀걸이 생각이 코걸이 노래죠. 그래서 더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불타오르는 내용은 네. 어렸을 때는 막 되게 막 확 음.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잠잠해지는데 이런 맞아요. 생각할 여지가 많은 곡들은 몇 살 때 들으면 또 다르고 네. 좀 몇 년 있다 들어도 또 다르고 하니까 오랜 맞아요, 시간 맞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받는 그래서 것 노래를 그렇게 계속 음미하고 그러면서 또 그때 다르게 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 9930님께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에 그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가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도 작사가가 꿈인데 오. 작사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라고 하셨어요. 네. 또 작사가 진짜 참 어렵고 복잡하고 정답이 없는 영역인 것 같고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뭐 발음과 이런 거를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하시는 스타일도 그래요? 있으시고 네.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이 좋은 분도 네네. 있으시고 근데 또 그게 또 노래랑 또 맞춰가다 보니까 또 전문 작사가 부는 또 다르고 싱어송라이터는 또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저는 가사 쓸 때 신경 쓰는 게 너무 감정에 취하지 않는 거 일단. 네, 왜냐하면 그거 본 적 있거든요. 그 코미디언 개그맨 분들이 그 무대에서 막 연기라거나 할 때 절대 먼저 웃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맞아. 예. 안 웃기죠. 그렇죠. 다 자기는 보는 사람. 웃으면 못해. 물론 웃긴 순간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좀 자기 감정을 좀 억누르고 막 정말 그 제대로 표현을 해내면은 그 듣는 상대방이 먼저 웃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 작사가를 지망하는 분들은 좀 감성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표현이나 어떤 자기 마음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섬세한 와중에서도 조금은 담담한 듯 같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분한테 더 많은 상상력이 줄 수 있는 스타일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밤에 쓰고 다음날 아침에 다 그- 지워보고 맞아요. 밤에 쓴 밤에 쓴 편지나 일기가 네. 너무 좀 과해지는 것처럼 그때 밤에 쓸 때는 너무 훌륭했거든. 아니,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했지 했는데 맞아요.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오글거려가지고. 네. 접어야지 이럴 때. 저번 저도 그렇게 버려야 할 노트들이 좀 많은데 근데 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고치면서 네. 조금씩 다듬어 가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8423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수많은 관객을 만나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몇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저는 네. 멤버들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좀 기억나시는 분? 분 계세요? 떠오르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쵸,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러니까 관객으로 직접 만나는 분들보다는 최근에 사실 저희가 온라인 공연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관객분들이 굉장히 좀 조용한 스타일, 네네. 저희와 좀 어. 성향이 비슷한.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관객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 이렇게 싶으면서 또 아름아름 다 이제 표현을 또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성향은 조용하시지만 댓글로 이렇게 키보드로 굉장히 센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온라인. 내적에 쌓인 것들을 지금 쌓인- 풀어내는 분들 어떤 센스나 유머로 이렇게 오히려 네. 겉으로는 좀 조용한데 이렇게 좀 많이 네.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딱 찝으라면 기억이 안 나지만 좀 그런 좀 댓글 보고 많이 좀 너무 위트 있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강한 했던 것 같아요. 표현들을 강하게 표현하는 센스 있는 강하게 센스가 표현들을 좀 있어요. 네, 많이들 또 댓글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예전에는 어린이 관객이 오면 너무 그게 신기하고 좋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되게 옛날인데 최근에 떠오른 거는 저희가 2013년인가 공연하는데 스탠딩 공연에서 그
관객분이 약간 쓰러지신 거예요. 어. 어지럼증 때문에. 네네네. 그때 잔디 씨가 무대에서 네. 뛰어내려가가지고 간호학과니 네. 간호사. 어머 무대에 뛰어내려가가지고 이럴 때 어. 좋구나 네. 이럴 때 좋네. 그 뭐 맥박이 하는 걸 체크하면서 상태를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점검하고 보고 네. 뭐 수분 공급을 시킨 다음에 어.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하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건강하게 지금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너무 웃기다. 근데 막 보통은 누가 쓰러지시거나 하면 혹시 여기 어. 간호사분 계신가요? 할 네.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당황하기 대부분 쉽죠. 당황. 당황을 하기 맞아요. 쉬운데. 그리고 또 응급실에 계셨으니까 아, 이런 얼마나- 쓰러지는 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거의. 무대에서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그 언니가 그 살짝 공중부양 상태로 그 있었던 그 모습이 딱 사진처럼 찍혀 남아 있어. 그 네. 누구보다 숭고한 락커의 모습인 거죠. 스테이지 다이빙 중에서도 너무 멋있죠. 네. 아, 너무 멋있다. 네. 그 다이빙 중에 지금 멋있는 것도 있고 약간 네. 좀 부끄럽게 넘어진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진짜 최고 멋있었죠. 예. 와. 너무 멋있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자차 한번 그럼요. 네, 유자차 라이브로 빠질 좀 수가 청해볼까요? 없죠, 오늘. 네, 네. 겨울이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이 또 네. 중요할 그러면 것 유자차 같아요. 청해 듣겠습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네, 잘 들었습니다. 2시의 뮤직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브로콜리 너마저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공연 계획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저희 연말 공연 2022년이 우리들 어디에 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저희 12월 30일이랑 31일 이틀에 걸쳐서 3회 관아가트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날짜가 너무 좋아요. 딱 12월 마지막에. 30일 네. 오후 7시 반, 네. 또 토요일에는 오후 3시 반, 또 7시 반. 3시와 7시 반. 아, 3시와 7시 반. 이렇게 네, 이렇게 3번 공연이 있으시네요. 네. 네. 진짜
2022년에 우리들이 어떤지, 브로콜리 너마저가 어떤지, 또 우리도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는 브로콜리 너마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은지 세 분 말씀 듣고 인사드려야겠어요. 네. 올해가 특별히 어떤 의미로 남을지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이제 사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니 사집을 하면서 벌써 다음 시기를.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과는 또 좀 다른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의미 있게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한 해기도 해가지고 또 그렇게 관객분들 얼굴을 오랜만에 마주한 그런 또 반가운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내년에 또 4집 준비하면서 좀 더 또 활기차고 좋은 음악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지 씨는요? 네, 저는 재밌었다. 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공연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공연도 신나게 많이 한 것 같고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연습 준비로 더 지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공연 준비도 잘 하시고요. 또 내일 발매되는 신곡 너를 업고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같이 인사드려야겠어요. 오늘 끝곡으로 바닐라 어쿠스틱의 두근두근 이 겨울 보내드리면서 네.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도 은총과 축복 가득하세요.